규정을 어기시면 무대에 오르실 수 없습니다. 교토국제 컨벤션 센터의 대기실에서 저는 제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유미 씨와 기모노 차림의 행사 관계자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죠. 전 한복을 입겠습니다. 유미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죠. 하지만 모든 참가자는 기모노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사의 규정이에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에 휘날리는 한복의 치맛자락이 마치 춤추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유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행사 관계자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건 5,000년의 역사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일제강점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신 우리의 혼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복을 벗는다면 그건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배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유미 씨의 눈빛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죠. 오직 깊은 자부심과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기록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한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카메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아내고 있었죠. 5분 후면 무대가 시작됩니다. 유미 씨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소피아 로시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는 건 분명 축복이었죠.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작업하며 세계 곳곳의 문화를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일본 세계 전통의상 축제 취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로비에는 축제를 알리는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통 기모노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뿐이었죠. 세계 전통의상 축제라면서 왜 일본 전통의상만 보이는 걸까? 의아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다시 한번 주최 측에서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죠. 모든 참가자는 행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모노를 착용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저는 이번 축제에 참가하는 한국의 한복 디자이너 유미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잠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교토의 한 전통 찻집에서 유미 씨를 처음 만났어요.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에게서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번 축제에 한복을 입고 참가하려고 해요. 주최 측의 기모노 착용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행사 규정을 어기면 참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유미 씨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아요. 하지만 소피아 씨, 당신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을 아시나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한복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당했죠. 그때 우리 할머니들은 몰래 한복을 지켜내셨어요. 그분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모노를 입는다면 그건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유미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녀의 표정을 담았죠.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고집쟁이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사실 저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을 연구해왔어요. 한복과 기모노는 분명 다른 옷이에요. 한복은 우리만의 독특한 미의식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곡선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음양의 균형, 이 모든 것이 한복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유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그녀의 결심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전통의상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미 씨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유미 씨,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한복을 만드는 과정부터 축제 참가까지의 모든 여정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신념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유미 씨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소피아 씨. 하지만 이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최 측의 압박도 있을 테고 비난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진실을 담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도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유미 씨의 작업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복에 담긴 수천 년의 역사와 혼을 만나게 됐답니다. 이른 아침 경주 외곽의 한 한옥에 자리 잡은 유미 씨의 작업실을 찾았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아침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운치 있게 울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내가 코끝을 스쳤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천연 염색에 쓰이는 쪽물 향이었죠. 어서 오세요. 소피아 씨. 유미 씨는 이미 작업에 열중이었어요. 그녀 앞에는 순백의 비단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다양한 색의 염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제 카메라를 꺼내들며 촬영 준비를 했어요. 이런 순간을 놓칠 순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축제에 입을 한복의 염색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염색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작업이에요. 유미 씨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쪼겸 과정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에요. 푸른 빛을 내는 쪽풀을 발효시켜 만든 염료인데 같은 파란색이라도 몇 번 담그느냐에 따라 수십 가지의 다른 색감이 나와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경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하얀 비단이 염료에 담길 때마다 조금씩 다른 색으로 물들어갔거든요. 이 청색은 동쪽을 상징해요. 우리 한복의 색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는 5가지 색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한복의 기본이 되죠. 유미 씨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한 마음으로 천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염색은 한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색이 고르게 들어야 하고 깊이감이 있어야 해요. 이건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작업이에요. 작업실 한켠에서는 이미 염색이 완료된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물었죠. 이렇게 많은 색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한복은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진한 색과 연한 색의 조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균형. 이 모든 것이 한복을 한복답게 만드는 요소죠. 특히 이번 축제에 입을 한복은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거든요. 염색이 끝난 천은 이제 재봉대로 옮겨졌어요. 유미 씨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시작했죠. 보세요. 이 곡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한복의 선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흐느적거리지도 않는 그런 중용의 미를 담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매 부분이었어요. 한복의 소매선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이 곡선은 한국의 산세를 닮았다고도 하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미 씨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제게 차를 건넸어요. 이제 자수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한복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죠. 그녀가 꺼내온 자수실들은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이었어요. 이 모란 문양은 부귀영화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학은 장수와 고귀함을 의미하죠. 한복의 자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착용하는 사람을 위한 기원이자 우리 문화의 상징이죠.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유미 씨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자수를 놓을 때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으로 바늘을 움직였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과도 같았으니까요. 축제 당일 교토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의 전통의상 애호가들로 가득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각국 참가자들의 모습을 담았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기모노를 입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기모노네요. 프랑스에서 온 참가자가 옆자리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주최 측에서 특별히 준비해준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최고급 기모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화교류의 장이라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유미 씨가 들어왔죠. 그녀가 입은 한복은 방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진한 남색 치마는 마치 깊은 바다처럼 깊이감이 있었고 연한 분홍빛 저고리의 은은한 자수는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일본인 스태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유미 씨, 아직도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기모노로 갈아입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유미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복을 입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순식간에 대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일본 스태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담아내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면 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 총괄 디렉터가 직접 나섰어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한 경고였죠. 전 세계의 전통 의상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왜 하필 일본 기모노만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유미 씨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각국의 고유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행사의 진정한 취지가 아닐까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저는 유미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도에서 온 참가자가 앞으로 나섰죠. 사실 저도 우리나라의 사리를 입고 싶었어요. 하지만 규정이라는 말에 용기를 내지 못했죠. 맞아요. 또 다른 참가자가 거들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왜 하나의 의상만을 강요받아야 하나요?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이때다 싶어 제안을 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미 씨가 이 한복을 만들면서 담은 의미와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은 모니터로 재생된 영상 속에는 유미 씨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한복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천연 염색부터 곱게 바느질하는 과정, 그리고 각각의 문양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까지. 영상이 끝나자 대기실은 묘한 감동에 휩싸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심과 예술성이 담긴 작품이네요. 한 스태프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주최 측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들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한 문화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진정성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디렉터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유미 씨의 한복 착용을 특별히 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임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치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무대 위에서 유미 씨는 한복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했고, 저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내야 했답니다. 무대 뒤에서 유미 씨의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오늘까지 찍어온 모든 영상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죠. 제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상은 이미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서 대기 중이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로 가득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대기실에서의 작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미 씨의 선택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일본 전통의상 협회 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다음은 한국의 전통 의상 디자이너 이유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유미 씨가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다들 기모노를 입은 발표자를 기대했을 텐데 갑자기 한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미 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미 씨의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디자이너 이유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대 옆에서 카메라의 초점을 그녀에게 맞추고 있었죠. 아름다운 한복이 무대 조명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축제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미 씨에게 고정됐죠. 그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어요. 새벽녘 작업실에서 시작된 한복 제작 과정. 천연 염색으로 물들이는 순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술을 놓는 장면. 영상과 함께 유미 씨의 설명이 이어졌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혼이자 예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복의 모든 요소에는 의미가 깃들어 있어요. 치마의 푸른빛은 하늘을, 저고리의 분홍빛은 땅을 상징합니다. 소매에서는 산의 능선을 닮았고, 치마의 주름은 바다의 물결을 담았죠.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차가웠던 시선들이 하나둘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외국인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거든요. 전통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복은 일제강점기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몰래 한복을 만들고 입으셨죠. 그분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기실에서 만났던 인도 참가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리도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담긴 예술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이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아오자이, 몽골의 러시아의 사라판, 각자의 전통 의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죠. 무대는 어느새 작은 전통 의상 박물관이 되어 있었어요.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동안 관객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관객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그들도 점차 미소를 짓기 시작했죠.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그들도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라는 거려. 마지막으로 유미 씨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어요. 제 한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대 위에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셔터를 눌렀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제 다큐멘터리의 완벽한 클라이맥스가 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었죠. 무대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기자들이 유미 씨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유미 씨를 향해 터지고 있었죠. 유미 씨, 처음부터 한복을 입고 참가할 계획이었나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유미 씨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일본 전통의상 협회의 회장이었죠. 그의 표정은 시상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미 씨,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의 규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셨네요. 전통은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였는데 어느새 형식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였어요. 관객석에서 한 일본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그분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한복을 입은 한국 아가씨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땐 그걸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나네요. 순식간에 행사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협회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교토에서 특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유미 씨의 한복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열면 어떨까요? 양국의 전통 의상이 가진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미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꿈꿔왔던 일인데 저는 계속해서 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처음 유미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유미 씨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소피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유미 씨의 진심을 카메라에 담았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건 유미 씨의 용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행사장을 나서는 길,
달빛이 유미 씨의 한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셔터를 눌렀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 유미 씨가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니까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작은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처럼요. 이날의 모든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한복이 들려준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열어준 화합의 새로운 장을. 이번 이야기는 소피아 씨를 통해 옷 한 벌에 담긴 우리의 자부심이 세상을 움직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